안녕하세요. 최고 민수입니다. 제 책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의 역사 두 번째 편 청일 전쟁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년부터 1616년까지 거의 한 80살 정도 장수를 누린 그런 사람인데요. 결국 도쿠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 통일하고 그의 자손들 도쿠가와 집안이 한 265년 정도 일본을 지배했습니다. 에도, 지금의 도쿄 지역의 수도를 정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런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었는데요. 결국 265년 동안 계속해서 그 부시라고 하죠. 부시 계급, 즉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들이 계속 세상을 지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도 시대 1603년에서 1868년까지의 시간, 천대받던 상인 계급들이 새로운 실력자로 나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통적인 지배 계급인 부시 계급을 좀 밀어내고 주도권을 잡아내는, 즉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무사 계급과 함께 상인 계급도 무시 못할 그런 계급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인 계급들의 어떤 이 자본주의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 메이지 유신의 계기가 되는, 일본 역사에서 근대화 그리고 제국주의화와 연결되는 단어는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한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명치는 밝은 곳을 향해서 다스린다. 그리고 유신은 새로운 천명, 하늘의 그런 명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창맨 선생님과 갔던 규슈 지역 그리고 시모노세키, 그 지역들이 메이지 유신 하나의 개혁의 그 중심에 섰어요. 사스마, 히젠, 조슈, 도사라는 네 개의 그 서쪽 끝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셈인데요. 그 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853년 7월에 미국의 동인도 함대인 동인대와 함대가 일본에 나타나게 돼요.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검은색 군함 4척을 에도만으로 끌고 와서 문호를 개방해라, 개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랑 전쟁을 벌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힘없는 에도 막부는 화답을 내년에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죠. 그 사이에 무언가 군비 확장도 해서 이 페리 제독의 군함에 좀 맞서 보자. 그래서 이제 페리 제독은 그 확답을 듣고 본인도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자기가 그 협상한 내용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오겠다라고 말하고는 1854년 1월, 한 7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군함을 7척이나 거느리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화답이 없으면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막부 측에서 이 고민을 하다가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항구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미국 관세 이런 것도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은 치외법권을 인정하겠다. 즉 미국인이 일본인을 때리든 하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런 치외법권을 인정해주는 굉장히 불평등적인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최고의 통치자, 형식적인 최고의 통치자죠. 덴노, 즉 천황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막부 스스로 그냥 결정해서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불만들이 이제 양분되겠죠. 그 막부를 중심으로 하는 개국파, 그리고 덴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배척파.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이 논쟁과 그 다음에 불만 표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막부가 덴노의 허락 없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라고 외국 배척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이 우리가 시모노세키 그리고 규슈 지역들의 그 하위 무사 계급의 개혁파들이 외국을 배척해야 된다, 쇄국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맨 처음에는 방향성을 잡았어요. 막부, 에도 막부가 불성실하게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이 조슈 그리고 사스마 지역, 그러니까 사스마는 우리 이 규슈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고요. 조슈는 이번에 침착맨 선생님과 갔던 시모노세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다이묘 지역이죠. 그래서 이 에도 막부로부터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왕정 복고를 이 조슈 사스마 지역에서 일종의 반란이죠. 에도 막부에 반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존왕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덴노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라는 의미예요. 존왕 양이. 그래서 노필존 임금왕, 물리칠 양, 오랑캐 이, 이렇게 한자를 써서요.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한족을 제외한 모두를 오랑캐라고 불렀는데요. 제후들은 왕을 숭상하고 외부 오랑캐 배척을 대의 명분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존, 왕, 양, 이를 계속 중국 역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 조슈, 사스마 지역의 그 반란 세력들은 존, 왕, 양, 이를 외쳤는데요. 거기에 그 밑간에는 그동안 에도 막부부터 받았던 차별 대우, 그런 한도 좀 서려 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처음에는 이 미국의 페리 제독의 군함이 끌고 와서 맺은 불평등 조약 때문에 이 하나의 민심이 이반이 되고 에도 막부로부터 그동안 차별받았던 서쪽의 끝지역 조슈 사스마의 사람들이 소위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혁을 하는데 개혁의 중심에는 천황을 올리자. 그동안 에도 막부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더 이상은 에도 막부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되고 이제는 존왕 양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1868년 11월 덴노인 메이지가 명치죠. 명치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이지 유신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도에 드디어 입성을 하고요. 에도 막부는 265년 설립한 지 265년 만에 멸망하고 덴노인 메이지 명치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돼서 새로운 중앙 집권의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젊고 진보적인 그런 하급 부시나 상공인 계급이 주축이 돼서 전통적인 지배 계급이었던
무사계급, 에도 막부의 무사계급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 근대화의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물론 그 시기에 서로 이렇게 경쟁도 하고요. 특히 함께 그 존왕 양의를 외쳤던 사스마와 조슈가 한때는 또 서로 이 경쟁도 하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 서로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하나의 그 근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조슈번, 즉 지금의 야마구치 현이고요. 우리 시모노세키가 있는, 그리고 사스마번, 우리 그 가미가제 특공대 기지가 있었던 가고시마 현인데요. 막부 근거지가 도쿄에서 멀어서 막부 감시를 피해서 서양 정보들을 얻고 그동안 밀수품으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어요. 서양 군대처럼 훈련도 시켜놓고 서양 무기와 선박을 들여와서 또 서양 문물도 많이 배워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하나의 이제 의식이 많이 깨어 있었겠죠.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강제 개국이 된 후 자치적으로 개혁도 하고 하급 무사 출신의 젊은 인재도 등용하고요. 막강한 상업자본 바탕 위에서 무기와 군사도 늘려가는 그런 이 사스마하고 조슈가 결국 하나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스마는 비교적 온건파였고요. 조슈는 강경파의 좀 선두였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지역은 굉장히 강경파적인 그런 지역이죠. 지금도 상당히 강경한 그런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조슈 지역, 시모노세키 지역은 시모노세키 해협을 지나는 프랑스 함대를 향해서 포격을 한번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상공업도 발달돼 있고 서양의 무기도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함대가 연합해서 조슈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겠죠. 사스마도 영국인이 사스마 번에 영주의 그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신의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휘둘러서 영국인을 죽여버렸죠. 그러면서 이 영국이 열이 받아서 사스마를 또 공격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스마 그리고 조슈가 뜨거운 맛을 한번 봤어요. 근대적 무기 없이 서양과 싸우는 건 무모하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스마, 조슈 모두 개국하겠다. 이런 쪽으로 급선회를 하게 되는 거죠. 바쿠를 토벌하자. 사스마와 조슈가 손을 잡아요. 원래 온건파인 사스마는 바쿠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스마와 바쿠, 반대편에 조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조슈를 국가의 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 둘 다 서양 세력에게 한번 세게 두들겨 맞고 이제는 개국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바쿠를 토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슈 지역이 중심이 돼서 바쿠 막부를 물리치고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군벌의 어떤 본거지가 시모노세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이지 유신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 그리고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주로 했고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변화된 일본의 근대화, 그래서 우리에겐 뼈아픈 그 역사가 되죠. 이 정한론을 통해서 한국도 침략하게 되고요. 간토 대지진 이런 이슈로 조선인들이 많이 공격당하고 그랬고 또 태평양 전쟁
그리고 패망까지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